세기마트가 중요한 건데 단순히 도장이나 지금 낙관이나 새기 뭐하냐 그거. 그거밖에 안. 그건 남한테 새겨라. 네.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즐겨하는 일을 찾아보라. 그래서 많이들 지도했죠. 네. 이건 뭐 지난 일입니다만 만일에 정규 미술 교육 공부하셨으면 오늘의 이런 세계 아티스트 창시자가 아마 됐을까요? 정규 교육을 받았으면 건축가나 음악가를 했을 거예요. 아, 음악에도 원래 조예와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음악이나 건축은 난이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조수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노래를 좀 하시긴 하시는 모양입니다. 아, 옛날엔 지금은 못하는데 옛날엔 잘했어요. 아마 성악가를 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작곡이나 성악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곡 들어봐야 되는 건데. 나중에 네, 나중에 제가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고 건축은 정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미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28m짜리 18m 예. 이런 데서도 킨텍스도 했었고 10m에 6m짜리도 했었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지수 화풍 물, 불, 바람 예. 특히 동양 사상적인 거를 이제 가지고 현대적으로 예. 그게 그건 뭐죠 일반인들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마 건축가나 음악가는 아니어도 많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좀 대접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1등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화위복이 된 거죠.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고민하다가 뭘 찾아낸 게 전각이라는 걸 찾아낸 거죠. 예. 그래서 세기마트를 창출해내는 거는 재밌는 사건,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술하는 그 길을 찾는 방법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뜻과 또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이제 어떤 소재를 찾아서 또는 전통을 찾아 하신 거니까. 만일에 전각이 그때도 팽배하고 지금 정도만 알려졌다고 하면은 좀 잘 안 했을 거예요. 가지 않는 길을 한번 가보는데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래 가보지 않는 게 더 흥미고 그것이 내가 즐겨 할 수 있는 일이고 다들 내가 할 때 미쳤다고 그랬죠.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네. 예. 불광불급. 미쳐야만이 무엇인가를 미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일반론으로서는 기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앞이 보이잖아요. 루트가 나와 있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이 딱 나오죠. 그건 기능적 삶이고 창의적 삶은 앞이 안 보입니다. 예.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한 도전적인 것과 꿈을 갖지 않으면 그러면 꿈이 앞이에요. 예. 희망과 꿈이 앞이니까 그 꿈과 희망을 보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 찾으면 자기 성찰을 해보면 압니다. 네. 내가 가장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예. 그게 가장 성공하는 길이죠. 예. 그 지금 이제 뭐 흙, 돌, 나무에서 이제 공간으로 막 나오셨는데 혹시 또 이러다 우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를 넘어서 예. 라고 하는 한글 작품이 또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현대 작품. 네. 우주에 대해서 갖고 계신 매력은 뭘까요? 우주라는 개념과 공간의 실체는. 저는 UFO도 굉장히 좋아해요. 없으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예.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만은. 네. 자, 저기 지금 그림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요.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거는 광화문 세종대왕 개막식 때 출품했던 작품인데요. 네. 세종대왕의 형상에다가 한글이 전부 다 훈민정음 해례를 전부 다 새긴 겁니다. 쓰지 않고 바로 새긴 겁니다. 근데 이걸 형태를 가지고 세종대왕의 얼굴을 전체를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세종대왕께서는 그때 당시에 한글에 대한 집념으로 온 몸이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 전체에다 다 새겨놓은 거고요. 네. 이거는 참 아름답습니다. 둥그런 색감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이건 동그라미고 네. 이런 것들이 한글적인 작품이고 이거는 평화라고 하는 평화 3조고를 저렇게 했고 이거는 관동별곡을 글씨를 쓰지 않고 저 위에는 그림은 풍광이고 이거는 새김 기법으로 새긴 겁니다. 네. 쓰지 않고 바로 새긴 거죠. 이건 독도. 파란 게 독도가 갈매기가 있고 물결이 있죠. 그런데 가운데 파란 게 있죠. 초록색이 있죠. 그 초록색이 글씨입니다. 지금
독도 보이죠? 초록색을 네. 빼놓고 까만 것만 그러네요. 읽으면 글씨. 처음에는 글씨인지 몰랐죠. 이게 반전이며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 색을 보면 공이 보이고 공을 보면 색이 보인다. 그 유물로 이거는 네. 용비어천과 네.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둥그런 마음으로인데 잘 붕어나 이런 물강, 수레바퀴, 구름 모양 이런 것들은 전부 색입니다. 다 한글이 네, 들어가 있군요. 한글입니다. 네. 색이고 뒤에 보이지 않는 그 흐린 그 회색빛 같은 거, 보랏빛 나는 회색은 공입니다. 네. 색이고 공입니다. 네. 그러면 색을 정확하게 보면 공이 보이고 공을 정확하게 보면 색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질은 색은 물질이고 공은 정신이에요. 허실, 예. 허와 실인데 물질과 정신이 합일된다는 거 반전 현상이죠. 그러니까 색이 먼저 보이긴 하지만 다 갑자기 들여다보니까 공으로 간다는 거죠. 네. 요즘 이제 우리가 뭐 경제력이나 또 문화적인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 외국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이 한글을 예술화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아, 그럼요. 한글은 매우 천지인 원방각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시옷은 이렇게 보면 삼각형이잖아요. 예. 기억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시 이렇게 치면 그 사각형이 되고 네. 또 니은도 사각형이고 동그라미는 원이고 예. 그래서 원방각이에요. 그런데 하늘 땅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그러한 그 철학이 우주 철학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디자인되고 완벽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몸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들이 펑펑 비어서 공간 처리가 안 됩니다. 아하. 공간 처리를 어떻게 할까 해서 거기다 붕어도 집어넣고 우리 민속정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공간을 따로 보게끔 한 거죠. 그래서 그 보니까 현대 디자인으로 아까 보셨던 식으로 네. 디자인적 요소가 아주 강하죠. 그게 현대 미술이 돼버린 정말 멀티화 하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소재의 그리고 다원화. 전설을 아까 말씀드린 가장 조형성이 짙은 전서체라고 정각에는 기본적인 그런데 그건 중국의 것이고 예. 중국의 것을 아무리 내가 잘해도 소용없어요. 한국의 것을 정말 한국 이미지로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것이 짱이죠. 예. 그래서 중국의 것을 아무리 해도 차이나 알파벳 하면 한다고요. 예. 근데 한국 같은 코리아 알파벳을 한국 사람이 했으니까 그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한국적인 지금까지 한글 작업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고함의 책임화트 기법으로서 훨씬 다양하게 재표현할 수 있다. 예. 요즘 사실 우리 말들을 이렇게 듣고 뭐 보고 이해는 하지만 손으로 잘 안 쓰는 시대로 그렇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이제 보는 시대로 간다고 할 보는 즐거움으로 네. 해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 가르쳐 주면 깜짝 놀래요.